안녕하세요. 유튜브 썰명충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꽤나 오랫동안 팬 활동을 한 이달의 소녀라는 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레카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 저는 팬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달의 소녀와 추 그리고 그들의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팬으로서 12월 19일자 디스패치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요. 얼굴을 까고 하는 영상인 만큼 진솔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소 이달의 소녀와 추 편향적인 스탠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달소라는 팀은 굉장히 특이한 K-POP 아티스트입니다. 아이돌 팀은 연습생 생활을 통해서 멤버를 뽑고 팀과 구성원을 확정한 다음에 동시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달의 소녀라는 팀은 매달 새로운 멤버를 공개하면서 총 12명의 멤버가 다 모였을 때 팀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으로 꾸려진 팀입니다. 12명의 멤버들을 모으는 동안 서사를 세계관이라는 구성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갔고, 이러한 신선한 시도에 해외 팬덤이 빠르게 구축된 팀입니다. 이달소 팀 자체가 국내 팬덤보다는 해외 팬덤이 더 큰 팀입니다. 팀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다른 그룹들과 다르다 보니까 재미와 신선함을 해외 팬덤에게 준 모양인 것 같습니다. 팀 구성은 이렇습니다. 3명에서 4명의 멤버가 먼저 공개되고 이 멤버들이 모여서 별도의 유닛을 만듭니다. 이달의 소녀는 총 12명의 멤버가 있고 완전체 팀 안에는 서브 유닛으로 세 팀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K-POP 산업에서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모습입니다. 신선한 구성으로 인해 데뷔까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는 좋지만 각각의 데뷔 시기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첫 번째 멤버였던 희진 양은 완전체 데뷔까지 약 2년 가까이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요. 마지막 멤버였던 올리비아 해 양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완전체 팀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개개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개인 사업자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팀 활동을 통해서 팀 수익이 창출되면은 팀과 관련된 정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개인 활동을 통해서 개인 수익이 창출되면 개인 관련으로 정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을 자꾸 왜 하냐면 추가 팀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가령 추가 버스 태워준다라면서 추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을 폄하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는데, 잘못된 사실로 인해 멤버들이 욕먹는 게 좀 싫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추도 욕먹는 거 싫습니다. 저는 우리 이달의 소녀 12명이 모두 잘 되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얼굴 까고. 10번째 멤버 추 양은 개인 활동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개인 정산이 다른 멤버들에 비해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 활동이 잦아졌고 수많은 광고를 찍었습니다. 광고만 1년에 10회 이상 찍었는데 개인 정산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어느 날 이달소 다른 멤버가 추의 정산에 대해서 추한테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추는 후 정산이란 이름 하에 정산이 지급된 적이 없었고, 자기가 수많은 광고를 찍었음에도 정산이 안 되자 그때쯤에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존 계약이 불공정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때 기존 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승소를 하여 정산 비율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 계약은 정말 강화도 조약만큼 최악의 불공정 조약이었습니다. 블록베리의 기존 계약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이하 블록베리라고 하겠습니다. 블록베리는 매우 이상한 계약을 member들과 진행했습니다. 수익 정산 비율 7대3, 자기네들이 70%, 멤버들이 30%.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음이 몹시 이상합니다. 비용 정산이란 게 따로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비용에 대한 정산 비율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동하기 위한 카니발 뭐 이런 것들 운용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겠죠. 수익 정산은 돈을 버는 거라지만 비용 정산은 돈을 벌기 위한 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 정산으로 7대3을 가져가면 비용 정산 또한 7대3을 각각 내는 게 맞는데,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는 꼼수를 씁니다. 비용 정산을 7대3이 아닌 5대5로 작성한 겁니다. 돈은 70% 받고 싶은데 돈을 벌기 위한 준비 비용은 50%만 내고 싶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김밥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김밥집은 내가 사는 집에서 가까워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점심 식대를 제외하고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거래입니다. 상식적인 계약입니다. 근데 블록베리 계약은 매우 다릅니다. 오늘 가령 내가 김밥집에서 10만원 가량의 김밥을 판매했다고 봅시다. 블록베리 계약에 따르면 그럼 김밥집은 70%인 7만원을 가져가고 나는 3만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만약 김밥의 재료비가 3만 원이었다. 그러면 블록베리식 논리로 인해 각각 15,000원씩 더 빠진 겁니다. 비용 정산이 50%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블록베리 최종 수익은 55,000원, 7만원 빼기 15,000원인 거죠. 나의 최종 수익은 15,000원. 내가 10만원의 김밥을 팔았지만 내가 얻는 돈은 15,000원입니다. 이게 뭐한 짓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봐줘서요. 이렇게 그나마 수익이 플러스라도 되면 내가 받아갈 정상금이란 것 자체가 있는데, 근데 이 기존에 맺었던 블록베리의 계약은 플러스도 되지만 마이너스도 가능한 형태의 이상한 계약입니다. 블록베리의 정산 자료에 따르면 이달소는 2016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82억 원의 돈을 벌었고 169억 원을 썼다. 매출 182억 원의 비용이 169억 원이다 라고 합니다. 자, 블록베리의 논리대로 해봅시다. 편의상 수익을 180억, 비용을 17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80억의 수익이 났으니 블록베리는 7대3 비율을 통해서 180억의 70%인 126억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30%에 해당되는 54억을 멤버들이 챙겨가게 됩니다. 자, 이대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 정산 50%가 남아 있습니다. 비용이 170억이면은 블록베리는 50%인 85억을 부담, 멤버들도 동일하게 50%인 85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블록베리 총 수익은 수익 126억 빼기 85억, 총 수익 41억입니다. 자, 멤버들을 보겠습니다. 멤버들은 총 수입 54억 빼기 비용 85억, 마이너스 31억입니다. 멤버가 12명이니까 12로 나누면 인당 약 2억 5천만 원의 빚이 생기는 겁니다. 데뷔한 지 5년 동안 얻은 건 2억 5천만 원의 빚입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익과 비용 정산이 동일한 7대3일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비교적 상식적이죠. 얻은 만큼 뱉어내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블록베리의 총 수입은 126억 빼기 119억, 약 7억입니다. 멤버들의 총 수입은 수익 54억 빼기 비용 51억, 약 3억입니다. 멤버가 12명이니까 1인당 2,500만 원의 정상금이 생기는 겁니다. 5년간 활동했으니 연봉으로 따지면 500만 원, 월급이 아니라 연봉 500만 원입니다. 팬들은 여기서 수익과 비용에서 큰 장난질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북미 해외 투어, 그리고 앨범 활동을 하면서 얻은 현금이 꽤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 정산을 이것저것 과하게 붙여서 높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작했을 거라고 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주 가관인 케이스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블록베리의 7대3 계약에 따른 결과입니다. 가령 회사가 어떤 투자를 좀 과하게 했다고 쳐봅시다. 회사가 예를 들면 50억의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12억을 넣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2억을 투자했지만 50억이 아닌 10억만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수익 10억 중에 70%, 7억 빼기 비용 12억 중에 50%인 6억을 빼고 약 7억 빼기 6억으로 1억을 벌게 됩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억짜리 수익이 났고 12억을 투자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2억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는 1억을 벌었습니다. 자, 멤버들을 봅시다. 이게 진짜 얼탱이가 없습니다. 멤버들은 10억의 30%인 3억을 수익을 벌고 사용했던 비용의 50%인 6억을 뱉어냅니다. 그럼 총 마이너스 3억의 빚이 생깁니다. 자, 회사가 투자를 잘못했습니다. 병크 개지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돈을 벌고 멤버들은 빚이 생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달소 하면 좀 언플에 많이 나왔던 게 데뷔 때 99억을 썼다. 약 100억 원으로 만든 팀이다. 뻥카 구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9억은 구라고 20억 정도 썼다고 데뷔 전 초창기 A&R 팀인 정병기 씨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팬들 또한 100억 자체가 생 구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부 공개를 멤버들과 그리고 이미 팀을 나간 추에게 안 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비용을 아마 많이 조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추측입니다, 추측. 다음은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추가 말한 내용입니다. 비용이 매출의 70% 이상이면 최종 정산은 마이너스였다.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분명 7대3 계약인데 9대1도 되고 10대0도 되는 시기다. 늦었지만 바로 잡고 싶었다. 자, 이건 추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비용 정산 처리를 어떤 식으로 구라 조작을 까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달소 앨범 판매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진짜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존나게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10만 장 가까이, 그리고 10만 장을 넘게끔 팬들이 앨범을 사줬고 콘서트 투어를 북미에서 여름 내내 살인적인 일정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에게 줄 돈이 없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많은 현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제 컴백 준비하고 있는데 줄 돈이 없으면 앨범을 새로 내면 안 되죠. 컴백 준비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컴백은 왜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돈이 없고 회사 대표는 대한민국 고액 체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인데 컴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 정산 자체에 구라가 가득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5년 동안 사람을 노예처럼 써먹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그만 멤버들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산 내역을 가지고 진짜 구라를 얼마 쳤을지 감도 안 옵니다. 살면서 몇몇 K-팝 팀을 응원해봤지만 자, 이달소만큼 열심히 응원한 팀은 없었습니다. 콘서트도 가보고 앨범도 사고 스트리밍도 하고 정말 열심히 팬 활동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멤버들은 항상 팬을 생각해주고 정말 친구 같고 가족 같은 팀인데 팬으로서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하는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정말 정당한 심판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5년 동안 멤버들이 받지 못한 돈도 낱낱이 파헤쳐서 정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른 가수분들 그리고 그 가수의 팬분들 우리 이달의 소녀 그리고 이달의 소녀 2 그리고 팬덤 우리 오비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탈불배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